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모두 11개 부처가 발표됐는데 이번 인선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파격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이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현직 기관사 출신으로 인선이 발표되는 그 순간에도 열차를 운행 중이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유임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나왔는데 먼저 인선 내용부터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방부 장관에는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군 출신이 아닌 인사가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건 5.16 군사 쿠데타 이후 64년 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외교부 장관에는 조현 전 주 유엔 대표부 대사가, 통일부 장관엔 민주당 중진인 정동영 의원이 각각 발탁됐습니다. 과거 외교부 1, 2 차관과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을 각각 지낸 만큼 전문성과 경험을 갖췄다는 설명입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이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이, 보훈부 장관에는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대거 차출됐습니다. 환경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 김성환, 강선우, 전재수 의원이 각각 기용됐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3선을 지낸 전 의원은 해수부 이전과 북극 항로 개척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 중 유일하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됐습니다. 앞서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실용주의 인사란 설명입니다.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입니다. 국무조정실장엔 국무총리 비서실 이전 비서관을 지낸 윤창열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이 임명됐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그럼 이번엔 대통령실 연결해 이번 인선에 대한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승환 기자, 아무래도 계엄 이후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렸는데 64년 만에 군 장선 출신이 아닌 인사가 지명됐죠. 네, 오늘 인선은 곳곳에서 파격이 엿보이는데요. 그중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5선 출신의 안규백 의원이 가장 눈에 띕니다. 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으로 최종 임명된다면 64년 만에 첫 문민 국방장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12.3 내란 사태를 주도했던 게 김용현 전 장관 등 육사 출신들이었던 만큼 지금이 민간인이 국방장관이 되어서 국방개혁을 확실히 이뤄낼 수 있는 적기다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안 후보자는 내란 이후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라는 시대적 사명의 무게를 엄숙히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군의 문민화는 선진국은 다 하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이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인선이 발표되는 그 순간에도 열차를 운행 중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영훈 후보자는 30년 넘는 경력의 현직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입니다. 인선 발표 순간에도 열차를 운행하고 있었는데요. 김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최종 임명된다면 첫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부 장관이 됩니다. 그야말로 파격 인사인 셈인데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산업재해를 줄이고 노란봉투법을 개정하는 등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 유임된 것도 매우 이례적인데 대통령실에서 그 배경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고요?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성과와 실력만을 보겠다는 게 대통령실이 설명한 유임 이유입니다. 송 장관은 과거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사법에 대해 반대하면서 거부권 행사도 건의해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송 장관이 새 정부의 철학과 국정 운영 방향에 동의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 정부의 기조에 동의하시는 분들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해 송 장관 외에도 추가로 유임되는 장관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총리가 먼저 임명되고 장관 인사가 있을 거란 말도 있었는데 취임 19일 만에 대규모 장관 인선이 발표됐군요. 당초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임명되면 총리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하는 방식이 내부적으로는 유력하게 검토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급변하는 중동 정세에 맞춰 나토 참석을 취소하고 또 국내 현안을 챙기기로 집중하면서 내각 구성도 서두르기로 한 걸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준비되는 대로 한 것이다. 머지않은 시간에 나머지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이승환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장관 후보자 11명이 발표됐습니다. 눈에 띄는 인사들이 꽤 있습니다. 네 분의 패널은 어떤 인사들이 특히 주목이 되는지 한 말씀씩 짧게 들어보죠. 먼저 서영주 의원님. 네네.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기업가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고요. 그동안 개인적 정치적 어떤 인맥을 좀 토대로 해서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전혀 그런 인연들을 고려하지 않고 실용, 그다음에 비관행, 그리고 통합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인데 저는 눈에 띄는 것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일단 지명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금 현직 철도 기관사시고요.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했는데 오늘도 따지고 보면 철도를 운행하던 그런 후보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 노동관계라든지 전반적인 고용노동부의 어떤 그 장관의 인선 자체가 정치인이나 노동계에서 뭔가 좀 일을 했던 사람들로 채워져 왔는데 이번에는 저는 이 현직 노동자를 직접적으로 장관에 발탁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다.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는 전반적인 그 평가를 하자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 유임한 거, 그거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인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게 평가할 건 없고 포인트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해석이긴 한데 권오월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를 끌어안는다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지만 또 본인의 고향이 안동이잖아요. 거기도 좀 챙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내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부산에서 다선 의원으로서 지금 해수부 이전이 굉장히 큰 아젠다잖아요. 그거를 책임지고 맡게 되면은 부산의 민심 또 내년에 지방선거까지 좀 겨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까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해서 전반적으로는 그 정치인도 한 6명 들어간 것 같고 그거는 사실 우리가 그 청문회를 하게 되면은 국회의원 아니면 전직 국회의원들이 좀 더 유리하다는 그런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한 것 같고 배경훈 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전문성을 좀 살린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앞으로 과학기술 이 분야를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드컵에는 신인 발굴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선수를 데리고 나갑니다. 국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인물, 신인도 좋습니다만은 검증되고 과거의 전력이 있어서 바로 일에 투입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정동영 장관이 전에 통일부 장관도 하셨고요. 안규백 의원도 국방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송미령 장관은 전 정부의 장관 출신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특별히 눈에 띄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권오월 의원도 국회 사무총장까지 하셨으니까 충분한 역량이 검증된 분입니다. 즉 이것은 정치적 고려도 있고 통합적 이미지도 중요합니다만은 당장 바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실용주의 정신이 가장 첫 번째 덕목으로 저는 선택의 기준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계엄 이후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군 출신이냐 아니면 민간인 출신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됐습니다.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선이거든요. 근데 국방위 간사도 하고 국방위원장까지 했습니다. 대체로 국방위원장, 국방위에 들어가는 분들이 대권 주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초선 재선들이 그다지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상임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쪽에서 전문성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 됐을 때 그렇다면 군을 제대로 지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민간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국회의원 상임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에 대해서 그립감을 잡을 수 있으면서 또 군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배정한 거 아닌가 싶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국회를 출입할 때 안규백 의원과 여러 얘기를 해봤지만 당내에서도 이게 평민당 1기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직자들도 잘 소통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인품이 좋은 편으로 제가 좀 알고 있어서 그 인사가 좀 저 개인적으로나 아니고 그리고 계엄 이후에 이루어진 대선 이후에 이루어진 국방부 장관 인사로서는 적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 후보자가 특히 눈에 띈다는 점도 짚어주셨고요. 미국은 문민 통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어서 민간인이 주로 국방장관을 역임을 하고요. 또 영국도 전통적으로 민간인이 맡는 게 원칙으로 돼 있고 또 독일도 전범 국가잖아요. 따라서 정치에 군이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로 민간인 출신이 국방장관을 하는데 이번에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탄생할지 주목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덧붙여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군이라는 것이 군 행정이 있고 군 지휘가 있습니다. 군 지휘는 합참의장이 가지고 군 행정은 국방부 장관이 가집니다. 근데 과거에 김용현 장관 시절에는 군 출신이란 말이에요. 군 행정을 할 사람이 지휘권까지도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래서 계엄 당시에 합참 벙커까지 간 겁니다. 즉 군 행정과 군 지휘가 일치되면 쿠데타 위험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분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방산 산업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 출신으로서 방산의 전문성을 가진 분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 측면도 강조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짚어보고요.